광주의 미래자동차 산업단지 조성을 가로막았던 그린벨트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2031년까지 산단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사회는 파면을 촉구했고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난 여름 고소운으로 큰 피해를 입은 여수 양식어가들이 저수온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출하를 앞둔 양식어종이 집단 폐사하면서 어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남에 최대 50조 원이 투입되는 AI 데이터 센터가 추진된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미국으로 넘어가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개발 제한 구역 문제가 해법을 찾게 됐습니다. 정부의 국가전략 사업에 지정되면서 환경평가 1, 2등급 지도 개발이 가능하게 된 건데요. 산단 조성을 통해 광주의 미래차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광주 오운동의 미래차 국가산단 예정 부지입니다. 전체 338만 제곱미터 가운데 323만 제곱미터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이 중 81만 제곱미터는 환경평가 1, 2등급지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했습니다. 정부가 이 부지를 국가전략사업지로 선정하면서 산단 조성의 길이 열렸습니다.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되면 환경평가 1, 2등급지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일부를 대체지로 지정을 신청한 상태이며 향후 국토부와 논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올해 개발 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시작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2031년 산단 조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산단이 조성되면 광주의 주력 산업 가운데 하나인 미래차 부품 기업들을 모아 기술 개발과 산업 고도화에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신규 일자리 10,000개와 2조 원 규모 경제 유발 효과도 예상됩니다. 광주시는 미래차 산업 대전환에 대응하고 주도해 나갈 역량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과 함께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과 담양 제2일반산단 조성 사업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지정됐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늦은 밤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구례, 광양 등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남 동부 내륙에 0.1mm의 약한 빗방울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3도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열리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사회는 파면을 촉구했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역사정의 실현하자. 광주 시민사회 단체들이 유례없는 친일적 행태를 보인 윤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줬고 홍범도 용상철거 논란으로 독립운동가들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주요 역사 기관장에 친일파라 할 수 있는 뉴라이트 인사들을 전진 배치하여 역사 정의를 무너뜨리고 조롱했다.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 시민들은 비상계엄 이후 정치 사회적 분열이 극심해졌다며 윤 대통령에게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신문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국민을 농락하고 우롱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내란의 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스스로 물러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광주 시민사회는 12.3 내란의 위헌 위법성은 충분히 입증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윤 대통령에게 내란의 진상을 밝혀 사죄하고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안보 위기와 막대한 경제 손실을 입혔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탄핵 심판은 국가적 위기의 회복 여부가 달린 만큼 국민 통합을 약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극렬 지지층에게 당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통합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 우리 역사의 마지막 하는 몫이라고 봅니다. 탄핵 심판 선고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3월 둘째 주에 나올 것이란 전망입니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이 어떤 태도로 탄핵 심판에 임했는지도 역사가 기록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C 신대입니다. 5.18 민주운동 발원지인 전남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립니다. 전남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전남대 후문에서 일부 전남대 학생들과 보수단체가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 촉구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서 전남대 재학생과 동문들은 같은 날 낮 1시부터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과 학내 행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입주 예정일을 넘기도록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던 300여 세대 입주 예정자들은 날벼락을 맞았는데요. 시행사와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이 문제였습니다. 임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0여 세대 규모의 한 신축 아파트. 지난 14일 입주 예정일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열흘이 넘도록 입주민들의 이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가도 모두 텅 비어 있습니다. 준공 승인이 미뤄지면서 입주가 지연된 겁니다. 이사 날짜만 기다리던 입주 예정자들은 숙박업소를 전전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사 예약을 해놨다가 그 날짜에 못 들어가니까 보관 이사를 하게 되고 또 지금 다른 숙소에서 지내는 걸로 전학을 시키려고 하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날짜조차도 지금 꼬여버리게 된 거라서 국공유지 매입과 소방필증 등 준공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려면 약 100억 원이 더 필요한 상황. 시행사는 자금 보충 책임이 있는 시공사가 약속을 어기고 지출을 미뤄왔다고 주장합니다. 준공 시점에 필요한 자금 이런 보충을 하겠다. 그것은 이제 대출 약정서나 자금 보충 약정서에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돈을 못 넣겠다. 내가 공사비 증여 안 해주면 못 넣겠다. 그러면서 이제 시공사 측이 책임 준공 기한을 불과 며칠 앞두고 뒤늦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면서 준공 절차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공사비 증액을 두고 시공사와 시행사 간 갈등으로 입주가 미뤄지면서 입주 예정자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네, 지난 여름 고수온으로 260억 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여수 양식어가들이 이번엔 저수온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단가는 피해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양식어가들이 가입한 재해보험도 저수온 피해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참돔 수십 마리가 허연 배를 드러낸 채 물 위로 둥둥 떠올랐습니다. 냉동창고 안은 며칠 사이 폐사한 물고기들로 이미 가득 찼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저수온을 견디지 못한 양식 참돔들이 집단 폐사하고 있는 겁니다. 3, 4년을 키워 올해 출하를 앞뒀던 어민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4일 전인가? 그때는 몇 마리 한 5마리나 떴는데 갑자기 붕 떠버렸어요. 여기 바다 오기 싫어요. 여기에 보면 속상했어. 여수 인근 바닷수온은 평균 4도로 평소보다 4도가량 낮은 상태입니다. 저수온 특보도 지난 10일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해역에서 어류 양식 중인 여수어가는 모두 150여 가구인데 이미 지난 여름 고수온으로 키우던 물고기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그나마 고수온에 강한 참돔이 살아남았는데 이번에는 저수온이 찾아오면서 참돔마저 집단 폐사하고 만 겁니다.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회복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보상 금액이 피해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어업인 재해보험에서도 저수온은 특약사항이어서 대부분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피해 신고를 이번 주까지는 빨리 받고 그다음에 피해 신고가 마무리되면은 다음 주 중에는 피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다음 주까지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산정한 뒤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에 복구 지원을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국립광주과학관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오늘 임직원 청렴 실천 다짐대회를 열고 부정청탁 근절과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을 결의하는 한편 임직원 청렴 서약서를 작성해 낭독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과학관은 지난해 고위 간부들이 계약 성사를 대가로 억대 금품을 챙긴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나자 해당 직원들을 직위 해제 조치한 뒤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왔습니다. 광주 신용보증재단의 신임 이사장 선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은 신용보증재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위가 가동됐지만 최종 후보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의구심을 키우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후보자에 대한 추천은 이뤄졌지만 아직 강기정 광주시장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후보자 확정 전까지 기존 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전라남도에 최대 50조 원이 투입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가 추진됩니다. 전남도와 MOA를 체결하는 기업은 미국 벤처회사인 스톡팜로드의 자회사 퍼힐스인데요. 모 회사의 공동 창립자와 자회사의 의장이 LS 창업주의 손자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7일 전라남도와 스톡팜로드의 자회사인 퍼힐스가 최대 50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MOA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미국 벤처기업인 스톡팜로드의 공동 창립자이자 자회사인 퍼힐스의 의장이 LS그룹의 창업주의 손자인 브라이언 구입니다. 구 씨는 LS그룹 3세이지만 LS그룹에서 일한 적도 없고 LS그룹 지분을 모두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톡팜로드 자회사인 퍼힐스가 짓는 데이터 센터의 규모는 3기가와트입니다. 이는 225만에서 300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오픈 AI와 소프트뱅크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중 하나로 미국 텍사스에 건설하는 데이터 센터보다 3배가량 큽니다. 퍼힐스는 초기 투자금으로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최대 350억 달러, 50조 원을 투자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세계 시장을 겨냥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전남을 선택한 것은 풍부한 전력과 지진에 안전한 곳이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 갖춰질 신재생 에너지 때문입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개발 사업을 시작해 오는 2028년에 완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오는 27일 공개됩니다. 다만 스톡팜로드사의 자회사인 퍼힐스가 후원한 LPGA 행사가 대회 상금 문제로 올해 제대로 치러지지 못하게 되는 등 재무와 운영 능력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과연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건립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됩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영암에서 20대 이주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총 이주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22일 새벽 영암군 서우면 한 축산업체 기숙사 인근에서 네팔 국적 이주 노동자 26살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해당 업체의 팀장인 네팔 국적 30대 남성에 지속적으로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철거 공사 현장에서 가림막이 무너져 작업자 1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낮 3시쯤 광주 동구 지산동 철거 공사 현장에서 무너진 가림막에 깔린 60대 작업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과 동구청장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물품 조달 과정에서 담합을 유도해 4,700만 원의 국고 손실을 입힌 전남교육청 공무원과 브로커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023년 1월 전남 고등학교 2곳에 설치할 천장 흡음재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해 4,700만 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전남교육청 직원 50대 A씨와 브로커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업체들에게 가격을 높일 것을 지시한 뒤 따르지 않는 업체는 입찰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시가 2016 세계 선박람회 지정 음식점 100곳을 모집합니다. 여수시는 지역 특산물과 여수 대표 음식을 취급하는 일반 휴게 음식점으로 관광객을 충분히 수용하고 깨끗한 영업장 환경을 갖춘 음식점 100곳을 다음 달 21일까지 모집합니다.